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신천지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이른바 HWPL의 홈페이지입니다. 단체 소개란에 이만희 회장의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이곳에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문화교류와 개도국을 지원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종교사업을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HWPL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데다 법인 자산까지 청산해야 할 위기에 몰리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신천지가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홍보에 열을 올렸던 HWPL 법인만큼은 다시 되찾을 요량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입장은 HWPL과 신천지는 무관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HWPL, 우리말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고 이것을 줄여서 신천지 내부에서는 하세광이라고 불리웁니다. 로고를 보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아래로 보석들이 있네요. 이 보석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12개죠? 이거 혹시 신천지 12지파 상징하는 보석 아닌가요? 신천지는 어떻게든 법인을 되찾아오려고 신천지와 HWPL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HWPL의 로고만 봐도 신천지 유관단체임을 인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신천지의 국제적 포교 연대기를 요약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HWPL이 왜 신천지일 수밖에 없는지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신천지 쪽 자료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수고인데 신천지 덕분에 지금 이 밤중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해외활동 연대기를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2년은 신천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소위 국제부라고 말하는 국제적인 포섭 활동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국제부라는 부서가 생겼고 이때부터 국제부 안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고생스러운 일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 섭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제부가 생겼던 바로 이 2012년부터 동성서행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성서행이란 동방에서 시작된 이 신천지의 소식이 서방에도 전달되어야 한다는 신천지식 교리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란 이만희 씨의 해외 순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에 독일과 유럽을 다녀왔고 2차 동성서행에는 벨기에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이만희 씨의 그 주요 활동은 신천지의 교리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유명한 교회인 수정교회도 신천지를 잘 모른 채 교회를 대관해 주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같은 해 신천지 행사인 하늘문화예술체전이 있었는데 이 행사 때 김남희 씨가 주장하는 소위 김남희 씨와 이만희 씨의 영적 결혼식이 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체전 영상을 홍보 도구로 사용해서 3차 동성서행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는 파푸아뉴기니로 손길을 뻗쳤는데 이때는 동성서행이라 부르지 않고 동성남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5차 동성남행으로 동남아와 필리핀이 신천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신천지는 신천지의 색깔을 지우지 않은 채 해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는 신천지의 색깔을 지우고 HWPL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014년부터 국제적 모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HWPL의 활동은 신천지 그해 표들과 긴밀하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2014년 표가 뭐였냐면 지파완성, 흰무늬 창조,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의 해였습니다. 이때 흰무늬 창조 종교대통합 만국회의가 다 HWPL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니까 HWPL은 신천지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생긴 신천지의 해외 활동을 위한 신천지 유관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HWPL,
그리고 이 HWPL의 양 날개라고 하는 IPYG랑 IWPG가 있거든요. 그런데 HWPL은 신천지 교인이 구성하고 있었고 IPYG는 국제부 청년들과 청년회가, 그리고 IWPG는 국제부 여성과 부녀회가 구성하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신천지인 거예요. 대표직도 이만희 씨, 김남희 씨, 그리고 김남희 씨의 사위로 알려진 김두현 씨가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단체들은 신천지 해외 포섭을 위한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외국 인사들이 신천지 행사에 참여하게 됐고 심지어 신천지에 포섭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무엇보다도 저희 종말론 사무소에 입수된 문건 하나가 신천지가 HWPL을 자신들의 교세 확장을 위한 홍보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는 신천지 내부 문건의 이름은 2019년 12월에 발송된 12지부 인사관리를 위한 본부 일괄 발송 서신 공유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그 아래 보면 HWPL의 동향 파악 및 인사관리와 단계 향상에 사용하시길 바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사관리란 해외 인사를 지위나 영향력이나 HWPL이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따라서 이제 나눠 평가를 하는 걸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에서 고위급 해외 인사들을 직접 관리하거든요. 해외 유명 인사가 HWPL과 협력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런 해외 고위급 인사는 당장 신천지로 개종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친분 유지 및 행사 초청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HWPL과 평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계 향상이란 해외 종교 지도자들을 종교연합 사무실이라는 곳으로 초대해서 신천지 교리를 얼만큼 인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교연합 사무실이 중요한데요. 이 종교연합 사무실의 목적은 그 해외 종교 인사가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신천지 교리를 자신이 속한 종교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일종의 국제적 산업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연합 사무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문건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의 발송자는 HWPL 본부 총무와 대표, 즉 이만희 씨가 발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여있는지 잘 보세요. 10만 수료식은 신천지의 행사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신천지 교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 수료식이 신천지 행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신천지 건물마다 10만 수료식 홍보 현수막은 왜 달아놓은 건가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10만 수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왜 그렇게 홍보 많이 했나요? 그러니까 이 공문은 마치 콩으로는 매주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라고 신천지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공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뒷장을 보면 이만희 씨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HWPL의 대표로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종교연합 사무실이 나왔네요. 그리고 시온 선교센터와 10만 수료식을 자랑하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리 얘기를 했었던 말씀 대집회도 보입니다. 종교연합 사무실, 시온 선교센터, 10만 수료식, 말씀 대집회는 모두 신천지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행사들을 HWPL의 대표로서 그 이만희 씨가 홍보하고 있는 인사말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도 신천지는 서울시에 무슨 근거로 행정소송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사말의 다음 내용도 신천지 교리입니다. 종교가 그 빛을 잃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한 10만 수료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널리 알려달라고 HWPL의 대표인 이만희 씨가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2014년에 약속했다던 국제법 제정, 종교 대통합 약속은 신천지 교리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이 두 가지 없이는 신인합일이라는 신천지 교리의 결말도 없다고 공지 내렸으면서 HWPL과 신천지 교리가 무관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신천지 교리를 배워서 수료식을 치렀던 그 10만 수료식에 창조주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발언도 HWPL과 신천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HWPL 대표의 그 인사말 마지막은 위아원이라는 신천지 구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문건을 원한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탈퇴자의 증언에 의하면 종교연합 사무실,
소위 종연사라 부르거든요. 이 종연사는 이만희 씨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강사가 기독교 목사로 위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경서를 통일한다는 목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소개하는 기관이 종교연합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국제부에서 해외 종교 지도자들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해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각 종교 경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OX로 표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OX를 표시하게 하는 그 질문들을 살펴보면 신천지 복음방의 교육 순서 그리고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교연합사무실은 국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방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해외 종교 인사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소개하고 만일 설득이 안 되면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 연구가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신천지 센터 수업에 입사하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해외 종교 지도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 설득이 되면 그 설득에 성공한 신천지 교인 아래 그 종교의 모든 사람이 열매가 된다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천지표에 숱하게 등장했던 흰무리 창조라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바로 이 종교연합 사무실이 신천지의 2015년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그의 표어를 보면 만국소성, 흰무리 창조, 종교경서 통일의 해라고 되어 있죠. 이 종교경서 통일을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 종교연합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16년 표어를 보더라도 국제법 제정과 종교연합 사무실 완성의 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해외 포섭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표어들이고 그 중심에 종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연사는 HWPL 이름으로 운영되었죠. 2018년에 나온 신천지 홍보 자료를 기준으로 그해 종연사는 다음과 같은 규모였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의 모든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된 지금도 해외에서 종교연합 사무실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활동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연합 사무실은 해외 포섭을 위한 신천지의 전진기지이고 해외에서는 국내만큼 신천지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천지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유명 인사가 신천지에 포섭될 경우 이것이 국내외로 미칠 영향은 상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의 지구정복이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탈퇴 매뉴얼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제목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희 씨와 신천지 지도부의 야욕은 신천지라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체를 감출 준비를 치밀하게 다각도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갖춰놓았다는 것입니다.